시황센터입니다. 신흥국의 금융위기와 또 미국의 출구 전략 우려로 약세 보였던 코스피는 오늘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일주 흐름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2포인트 정도 상승한 1861로 출발했습니다. 현재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일 대비 한 20포인트 정도, 1% 정도 상승한 186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보시겠습니다. 수급에 변화가 있었겠죠.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3거래 만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현재 한 600억 원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기관이 힘을 보태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 600억 원 정도 외국인이 사는 만큼 그리 큰 규모는 아닌 정도의 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전기가스와 은행 업종은 대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 중인데요. 현재 삼성전자가 3% 오르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130만 원 선에 바짝 다가섰고요. 현대모비스가 2% 상승한 26만 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4거래 만에 상승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세가 잡히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겠습니다. SK하이닉스도 2% 상승하면서 28,6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화학주의 흐름도 좋습니다. LG화학은 2% 오른 27만 6,500원, 한국전력은 반대로 2% 빠진 28,5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6포인트 정도 상승한 523선에서 출발했습니다. 자세한 일주 흐름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도 한 2% 가까운 강세가 나타내고 있는데요. 점점 상승폭을 더 키워가고 있고요. 현재는 한 10포인트 정도 상승한 530선 회복을 바짝 기다리고 있는 527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보시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매수가 하루 만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한 300억 원 정도 매수세가 잡히고 있습니다. 기관은 반대로 개인과 함께 팔고 있네요. 기관이 한 200억 원 정도, 개인은 130억 원 정도 파는 시장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업종들도 대부분 상승하고 있는데요. 서울반도체가 4% 급등 나오면서 다시 한번 4만 원대 바짝 다가섰습니다. 신고가를 향해서 달리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2% 상승한 61,300원, 반면에 파라다이스의 급락이 있습니다. 현재 4.4% 빠진 19,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4거래 연속 하락하고 있고 최근에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소와 SK브로드밴드는 각각 1%대 상승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CJENM은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고요. 포스코 ICT가 3%의 상승이 있는데요. 어제 5%의 급락이 있었죠. 오늘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9,69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파트론이 3.6% 상승한 17,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외환시장 가보시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제 급등을 했었죠. 어제 오른 만큼 오늘 좀 빠지고 있는 상황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5원 정도 급락한 1117원 70전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의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인 것이 오늘 원달러 환율 하락 압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렇게 지표가 좋아진 것이 유럽에서의 경기가 점차 회복세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있는데요. 어제 5원 정도 상승하면서 1123원대 흐름을 보여줬던 원달러 환율은요. 현재 5원 정도 빠진 1117원 7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환시장까지 챙겨봤습니다. 변동성이 참 큰 시장입니다. 어제까지 또 하락세 보였던 코스피는 오늘장에서 1%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성공투자 전략 5장 파워업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 박미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7거래일 만에 힘겹게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경제 지표가 개선된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 심리를 회복시켜줬는데요. 그 영향을 우리 시장도 오늘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 이상 오르면서 1870선 회복에 주력하고 있죠. 외국인 선현물 모두 매수해주고 있고 연기인과 투자증에서도 매수 규모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자,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이기도 한데요. 종목에 대한 고민 저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013-3366-0110번, 02-3153-2619번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선물적 분위기부터 확인하고 돌아오죠. 선물왕 주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후장 갈수록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나홀로 매수, 시장의 수급 분석과 함께 변곡점까지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드디어 이번 기술적 반등의 중요한 자리 부분으로 찍어낼 자리를 찍으러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준에 단기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의 출발이 되면서 그 부분에 지속적으로 우상향 쪽으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전일장에서 시장의 우상향을 만들어내지 못한 부분이 찍어야 될 고점 부분을 찍지 못한 부분이 오늘 추가적으로 그 부분까지 반영이 되면서 기술적 반등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의 포지션 자체가 시장에서 지금 우상향 쪽으로 가져오면서 언제 매도를 때렸나는 듯이 소폭이지만 우상향 쪽으로 주도를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려는 주범이 되었고요. 오후장에 들어오면서 시장을 주도하는 주체로 자리를 잡음으로 인해서 시장이 안정적으로 위쪽으로 열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옵션 시장에서의 포지션 자체는 아침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강한 추세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특징이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현재 풋옵션 쪽에 개인들의 75억 매수를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장이 만들고 있는 대세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 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 쪽으로 좀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쪽에 지금 현재의 모습을 놓고 본다면 현재 기준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진정이 되면서 매수로 전환이 되었지만 프로그램 상태가 베이시스 상태가 백워데이션 상태로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깊은 백워데야지만 매도가 진정이 된다라고 했는데 아직 얕은 백워데이션 상태가 되면서 매도 포지션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그 영향력은 시장의 전반에 걸쳐서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금일장 이제 대응 전략 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금일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와 조금 사뭇 다른 모습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쁜 뚱땡이들이 만들어 주었다가 바로 창백한 뚱땡이가 만들어졌지만 이쁜 뚱땡이를 감싸안는 패턴들이 만들어 주었는데요. 그만큼 방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초반부에 시장이 또다시 대세 하락론과 급락 부분의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보니 먼저 이격 자체를 높이고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매도 포지션들이 잡혀놨지만 그 부분을 바로 감싸는 뚱땡이들이 조금씩 이쁜 뚱땡이가 만들어지면서 중요 자리를 슈팅이 나갈 때 바로 가장 이쁘다, 내가 가장 최고입니다 라는 뚱땡이가 하나가 나왔죠. 그러면서 우상향 쪽으로 열어주었다. 그래서 오늘 찍어야 될 고점은 다 찍었다라고 판단을 해도 그렇게 나쁜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매수가 유리한 부분이 위치다라는 것이 전혀 틀리지 않는 전략으로 또다시 마감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 청산 확산을 반드시 체크하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역시도 오후장에 여과없이 들어올려주면서 매수로 전환되고 확대가 나온 부분인데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오늘 찍어야 될 고점, 오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그리고 오늘 오후장에서의 연결 속에서도 보고 있었던 이 고점 243점 기본적인 30 플레이 이 부분이거든요. 이보다 더 정확한 최상의 오차 범위가 없는 변곡점은 샘플러스 주셈 알파 드라이빙 스쿨방에서만 지금 오픈이 돼 있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이 현재 이 변곡 자체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오차 범위를 만들어 드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오늘 찍어야 될 고점을 정확하게 찍고 지금 내려오는 패턴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오늘 종가상의 이 부분을 올라타기에는 지금 쉽사리
붙이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전일 찍어야 될 고점과 오늘 찍어야 될 고점 부분이 인식이 되면서 어제 찍지 못한 것까지 반영하는 도깨비 장세가 지속됐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중간 밴드 244.40으로 설정을 좀 합니다. 그리고 하단 밴드 아침과 같은 전략으로 240.05로 설정을 하는데요.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침의 전략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장이 만약 순간적으로 또다시 한번 이 부분에 되돌림을 급락을 만들었을 때 240.05를 이탈하게 되면 시장은 이번에 기술적 반등 자체가 모두가 다 반납이 되면서 매도 포지션이 걸릴 수 있겠지만 그전까지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 모멘텀은 아직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이 243대 부분에서는 여러분들께서는 매수를 잡는 것보다는 매도가 좀 유리해질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단 243.30대를 정확하게 올라타는 패턴이 됐을 때는 매수로만 전환하시면 되는데 그 전 현재의 241.95에 거래되고 있는 위치 속에서도 결국 여기서 매수를 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매도를 잡거나 관망세로 오전에 여러분들이 출생과 함께 수익을 충분히 저점에서 240.75에서부터 243.60에서 전혀 오차범위 없이 4,5에 털었기 때문에 이미 2P가 넘는 수익을 챙겨 오셨기 때문에 여기서 욕심을 부릴 이유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 쪽보다는 종가상 부분의 위치를 보는 게 좋고 지금부터는 호민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서 호민을 하는 것보다는 짧은 안타로 매도로 응수하는 게 좋다. 결론적으로 하지만 여기서 매도를 잡았을 경우에 243.30을 올라탈 경우에는 모두 다 매수 포지션을 전환한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금요일장인데 언제 그렇냐는 듯이 우상향 쪽으로 좀 올라왔습니다. 일봉이 어제 말씀드렸던 갭 부분에 따라서 무조건 분석법상 양봉이다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양봉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얘기가 나오겠죠. 장이 끝나고 마감이 되고 스위칭이란 표현을 쓸 수 있을 테고 내가 언제 대세론을 말했느냐 아니면 대세 하락론자들 같은 경우 기술적 반등뿐이다 라고 얘기하겠죠. 저 역시 기술적 반등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대세 하락의 징후는 아직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위쪽에 반등이 바로 이 자리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도 할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245대 중간 부분부터 246대 최고 레인지 범위에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가져오는 모멘텀 자리가 지금 분명히 있는데요. 대세 하락의 근거는 아직까지 분명하게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시장의 여론에서 말도 안 되는 발언 때문에 흔들리지 마셨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직 큰 추세의 변곡들이 없기 때문에 현재 기준점을 놓고 본다라면 금일장 부분에서 수익을 좀 많이 챙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매수 포지션으로 살포시 아마 한 계약 정도는 오버나잇 가능한 구간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락 쪽에 베팅하시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부분도 살짝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정확한 분석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네, 발빠른 오후장 전략 통해서 승산 있는 포트폴리오 짜보는 시간이죠. 파워 비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정동훈 전문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 좀 강하게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870포인트 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지수도 2%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3% 가까운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의 반등 좀 기술적 반등일까요? 체크 포인트 한번 정리해 주시죠.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라고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유심히 우리나라 시장과 그 글로벌 시장을 비교를 해봤는데, 정말 우리나라 시장은 너무 억울하다, 이러한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뭐 우리나라 시장은 다른 신흥국가는 이제 기업의 체력이나 국가 체력 자체가 다르다 이러한 관점에서 출구 전략 이슈에 다른 국가보다는 조금 더 이제 외국인 자금 유출이 덜할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사실상 며칠간에 특히 코스닥 시장을 본다면 오히려 역풍을 더 맞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가 막 급락 사태를 맞고 있지만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4,000포인트에서 거의 5,500포인트까지 갔던 상태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양적 완화로 인해서 1,500포인트 이상 뭐 상승을 했다가 지금 급락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4,000포인트, 그러니까 예전 수준으로 돌아왔는데 네. 연간으로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 차트를 비교해 본다면 코스피는 오히려 인도네시아보다 지금 덜 오른 상태입니다. 뭐 국가적인 밸류에이션 비교를 해봐도 역시나 우리나라가 동남아 시장이나 선진국 대비 한 20%에서 30% 정도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저도 우리나라 시장은 조금 억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조금은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뭐 일본은 3%대의 반등을 보이고 있지만 네. 국내 시장은 아직까지 2% 미만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삼성전자가 뭐 오늘 3%대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동안 조정 없이 꾸준히 달려왔던 뭐 현대기아차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오늘은 상승폭이 조금 미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이 뭐 수요일장에서 제가 잠시 장을 봤었는데 그때 개인, 외국인 그리고 기관까지 모두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은 마이너스 2%를 기록했었습니다. 기타 법인 뭐 농협이나 축협, 뭐 수탁농 같은 이런 기관이 속한 기타 법인에서 단순히 60억 정도를 매도했는데 코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2%를 가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수요일장 이후에 지속적으로 코스닥에서는 좀 투매가 일어났는데 큰 금액이 아닙니다. 적은 금액에 의한 급락이 일어났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매수 대기자들은 조금 더 관망해보자 이러한 심리 상태가 강한 것으로 판단되고 매도 대기자들 같은 경우는 시장 상황, 특히 이머징 국가 외환위 기설이 나오면서 투매에 동참하면서 적은 금액의 매도에도 너무 급락 사태를 맞았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가 뭐 기술적 반등이 온다면 저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좀 단기 낙폭 중소형주를 좀 유심 있게 봐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전장 특징주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 오늘 전반적으로 IT 관련주 흐름이 좁습니다. 앞서도 짚어주셨지만 삼성전자가 3%대 강세가 나오고 있죠. 6거래일 만에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오랜만에 외국계 창구에서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IT 흐름 한번 점검해 볼까요? IT 흐름은 역시나 삼성전자를 빼놓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가 3%대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외국인이 오늘만 지금 장중에만 지금 5만 주 이상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데 네. 외국인이 오늘만 들어온 게 아니라 들어온 지 조금 꽤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우려감 대두로 인해서 120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갔다가 기관과 외국인이 뭐 10만 주 매수하면서 4%대 거의 5% 가까운 상승을 이뤘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뭐 국내 전문가들은 애플과 삼성은 경쟁사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지만 네. 저는 애플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애플과 삼성은 동반자다 막 계속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게 바로 애플의 차트였습니다. 그런데 애플의 차트를 보면 장대형 봉이 크게 두 개 나온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 크게 두 개 나온 날부터 외국인과 기관이 그때부터 외국인이 5만 주, 기관이 5만 주 사면서 삼성전자가 5%대의 강한 상승을 보인 이후로 외국인이 꾸준하게 매수에 가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방금 전에 차트를 되돌려보면 아무래도 애플 자체가 지금 390달러까지 내려갔다가 500달러를 회복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그에 반해서 크게 오른 면이 없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 자금을 쏟아붓는다면 아무래도 삼성전자 쪽으로 좀 자금이 몰리지 않을까 이러한 관점에서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관련된 특히 스마트폰 부품주가 하반기에는 자동차와 함께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현대중공업이 4%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조선주는 유로존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는데 유럽에서 발표된 지표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이런 조선주 흐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조선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순환매 장세가 하반기에 이어진다면 가장 먼저 오를 가능성이 크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죠. 순환매 장세를 알렸던 게 조선주였습니다. 그런데 조선주가 이제 아무래도 PMI, 특히 유로존 PMI 지수가 합성 PMI
PMI가 51을 넘는 수치로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53을 넘어서 이렇게 발표되기도 했었는데, 유로존 경기에 왜 조선주가 민감하냐? 국내 수출 비중, 유럽발 수출 비중을 살펴보면 단일 업종으로 한 15%가량을 차지하는 게 조선 업종입니다. 단연 1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유럽 경기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선주가 조금 강하게 상승하는 면도 있고, 아무래도 시장 반등에 의한 국면도 있다고 이렇게 보이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아무래도 신조선가 상승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나오고, 특히나 최근에 낙관론자들이나 비관론자들, 특히 유로존에 대해서 비관론자였던 사람들조차 최근에는 하반기로 갈수록 유로존 경기는 더욱 살아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조선 업종, 그리고 조선에 관련된 종목들, 특히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같은 이런 조선주들은 아무래도 하반기로 갈수록 주가 차트 흐름은 더 양호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전자결제 관련주가 꾸준히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KG 이니시스가 오늘 장중에 또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게 됐는데 현재 주가가 6% 이상 급등세가 나고 있습니다. 전자결제 관련주 최근 흐름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전자결제 관련주가 좋다고 표현하기는 조금 힘든 것 같고, 네. KG 이니시스가 잘 간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내 대표적인 전자결제 같은 경우는 KG 이니시스, KG 모빌리언스, 한국사이버결제 등이 있는데, KG 이니시스를 제외하고는 급등락을 조금 많이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차트를 잠깐 보시면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꾸준히 전형적인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5월부터 8월까지 크게 하락한 부분도 없고 박스권 장세를 이뤘었는데, KG 이니시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다른 중소형 개별주 같은 경우는 6월부터 해서 굉장한 급락 사태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KG 이니시스는 조금 견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박스권을 그리다가 며칠 전부터 또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G 이니시스가 강하게 상승하는 이제 수급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외국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강하게 12% 가까이 상승한 날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이 60만 주 가까이 순매수를 한 다음에 이틀 후에도 50만 주 가까운 매수를 했습니다. 이틀 매수량만 따지면, 순매수량만 대금으로 따지면 200억이 넘는 이러한 금액인데, 그 이유가 KG 이니시스 역시나 모바일 결제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 진행형 상태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성장 모멘텀 플러스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또 한 번 예고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 다른 모바일 결제주보다 좀 안정적으로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해야 될 것은 KG 이니시스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라 왜 오르느냐, 이거를 좀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르는 이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사상 최대 실적, 그러니까 실적이 밑받침된 상태에서 성장성도 있다, 이 두 가지가 플러스 되면서 아무래도 KG 이니시스가 강하게, 조금 안정적이면서 강하게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테마주가 너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와 큰 수익을 노리기 위해서는 테마주보다는 이렇게 실적과 성장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이렇게 포트를 구성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좀 특징을 보이고 있는 KG 이니시스까지 저희가 점검을 받아봤는데요. 나아가 오후장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좀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다음 주는 또 월 말을 맞이하게 되기도 하죠. 오늘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오늘은 상승 마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 조금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대비 국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빠졌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외환위기 설이 나왔던 인도네시아나 인도랑 비슷한 수준으로 빠졌던 코스닥 지수이기 때문에 조금은 반등을 더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9월 FOMC 회의 이전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7월 의사록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시장에서 원하던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시기, 그리고 어느 정도의 양적 완화, 그러니까 채권 매입을 축소할 것이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서 알고 있던 내용인데, 이머징 국가 외환 위기설 이게 나오면서 아무래도 시장이 크게 흔들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무래도 9월 FOMC 의사록에서, 그러니까 회의에서 결정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큰 충격이라기보다는 이제 작은 충격이 남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항상 악재에 민감하기 때문에 악재가 나왔을 때 대부분 주가에, 그리고 지수에 녹아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서는
9월 출구 전략설로 이제 기정사실화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9월 FOMC 회의에서 진짜 9월 달로 된다, 출구 전략을 하겠다 이렇게 나온다면 큰 충격을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또 반면에 10월, 12월 그리고 연말에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제 반대 방향으로 나온다면 시장은 또 한 번 단기간 큰 상승을 보일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지만 출구 전략은 이제 솔직히 하반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수가 상승한다면 다시 테이퍼링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대두되기 때문에 박스권 장세는 출구 전략 우려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지속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박스권 매매를 해야 된다. 박스권 매매는 어떤 거냐? 그러니까 좋은 종목이 낙폭이 과대하다 그러면 저점에 샀다가 고점에 올라갔을 때 박스권 상단에서 파는 게 이제 박스권 매매인데 9월 이전까지는 그러한 매매 전략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자, 9월 전까지는 낙폭 과대주 중에서 박스권 매매 전략으로 임해보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전략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관심 종목 살펴볼 텐데 오늘 종목이 보니까 테크윙이더라고요. 차트를 보니까 지난 5월 달에서 고점을 찍고 쭉 하락하다가 이제 조금 하락세가 멈춘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먼저 어떤 기업인지 테크윙에 대한 설명부터 들어볼게요. 테크윙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스트 메모리 핸들러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핸들러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테스트 검사 결과에 따라서 양품과 불량품을 조금 자동으로 분류하는 전공정이 아니라 반도체 후공정 장비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테크윙 같은 경우는 글로벌, 그러니까 전 세계 점유율 1위를 기업하고 있는 기업,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테크윙 같은 경우는 진짜 6월 초부터 지금 현재까지 굉장히 크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왜 갖고 왔느냐? 테크윙은 실적이 당기순이익 부분에서 지금 안 좋은, 상반기 안 좋은 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크게 하락을 했는데, 테크윙 회사 자체는 굉장히 좋은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첫 번째로 가져온 게, 메모리 핸들러 부분에 세계 1위다 이러한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왔는데, 이 투자 포인트는 아무래도 테크윙이 좋은 회사인지 아닌지를 조금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사는 이제 메모리 핸들러 부분에서, 삼성전자를 제외한 전 세계 이제 반도체 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전 세계 점유율은 50%에서 60% 정도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1년 전, 2년 전에 감산과 이제 파산 사태가 있었던 엘피다나 도시바 같은 경우가 최근에 경영이 정상화됨에 따라서 이제 다시 한번 투자를 재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엘피다나 도시바는 굉장한 테크윙의 큰 고객사이기 때문에 경영 정상화에 따른 투자에 따른 테크윙의 수혜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리서치 자료를 지금 말씀을 드릴 텐데, 인피니티 리서치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그러니까 7월달 올해 7월달에 나온 자료인데, 전 세계 이제 반도체 특히 호공정 이제 조립 및 테스트 서비스 시장의 성장성을 내놨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까지는 6.7%의 성장이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리서치 보고 자료가 있기도 했기 때문에 테크윙은 전 세계 1위 점유라는 이러한 기업의 관점에서 본다면 추가적으로 매출이나 기업이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메모리 핸들러 시장의 진출의 가시화다 이렇게 정리를 해왔는데, 테크윙 같은 경우는 메모리 핸들러, 비메모리 핸들러 진출 가시화다 이렇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테크윙 같은 경우는 기존의 메모리 핸들러 분야에서만 지금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테크윙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왔던 게 메모리 핸들러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한 2,000억에서 2,5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연간. 그렇기 때문에 추가 성장이 힘들지 않느냐 이러한 우려감이 많이 나왔었는데, 테크윙이 드디어 비메모리 핸들러 시장에 진출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비메모리 핸들러 같은 경우는 핸들러 시장보다 약 3배 이상 큰 연간 8천억 원 정도의 시장 규모로 나오고 있는데, 테크윙 같은 경우는 이미 메모리 분야에서 세계 기술력 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테크윙에서도 자부하고 있고 오히려 경쟁사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비메모리 핸들러 같은 경우는 메모리 핸들러보다 기술력이 크게 요하고 있는 게 아니라 더 낮은 기술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비메모리 핸들러 분야 진출은 조금 더 빠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크윙이 이제 진출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 이미 고객사와의 데모, 테스트를 모두 끝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빠르면 올해 하반기, 그리고
그리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비메모리 테스트 핸들러 매출이 조금 가시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테크인 자체가 좀 디스카운트 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메모리 시장이 규모가 작다. 이거랑 또 하나가 있었던 게 삼성전자 매출이 없다였었는데 비메모리 시장에 진출을 한다면 삼성전자 향으로도 매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러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파생 상품 평가 손실 우려는 조금 과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테크인 같은 경우는 뭐 1분기, 2분기 모두 영업이익은 흑자를 기록했는데 순이익 부분에서 BEP 수준이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상반기에 파생 상품의 평가 손실이 64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래 손실이 아니라 평가 손실입니다. 한마디로 환율에 따라서 이건 다시 평가 환입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평가 기준 환율을 제가 파악해 본 결과 1142원 부근인데 현재 환율대로 3분기 말까지 지속이 된다면 한 20억 원에서 30억 원이 다시 환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 손실에 대한 이러한 단순 이벤트성 평가 손실은 우려할 만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되면서 오히려 영업이익에 주목을 해보자. 특히 3분기나 4분기는 오히려 순이익이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테크닉이 다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해 온 게 이제 3분기 최대 성수기를 맞이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왔는데 테크닉의 실적을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볼 때 3분기가 가장 최대 성수기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14년 이제 IFRS 연결 매출이 3분기에 이제 매출액 31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42억 원 정도로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순이익을 이제 예상을 하지 않은 이유가 아무래도 환율에 따른 이제 파생 평가 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순이익은 정리해 오지 않았지만 순이익이 영업이익보다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크잉을 이제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최근에 연기금의 매도세로 테크잉이 지금 8,500원부터 지금 5,000원 후반대까지 강하게 좀 하락세를 이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배경이 아무래도 파생평가 손실에 의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제 테크인 같은 경우는 5,000원 부근이면 정말 바닥이다 이러한 관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테크인은 조금 더 이제 하락은 제한된 상태에서 이제 상승 전환으로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여담이지만 올해 상반기부터 이제 중반기까지 전공정 업체들이 굉장히 모멘텀을 받으면서 주가가 100% 이상 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올해가 지나고 내년 상반기가 되면 이제는 반도체 전공정이 아니라 후공정으로 투자자들이 눈을 돌릴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테크잉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가져가도 무방한 종목이다. 좋은 기업인데 지금 주식이 굉장히 싸졌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테크잉의 이제 매매 전략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크잉 같은 경우는 제가 매수가는 현재가로 잡아왔는데 제가 이거 대본을 좀 원고를 쓸 때만 해도 테크잉이 1% 미만의 상승률을 보였었는데 지금 이제 4%대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지만 그냥 매수가는 현재가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6,000원 미만에서는 좀 강력하게 매수해도 괜찮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4%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지만 테크인 같은 경우는 현재가의 매수가 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1차 목표가는 6,500원 정도로 잡도록 하고 2차 목표가는 추후에 상향할 예정인데 아무래도 비메모리 핸들러 진출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는 8,000원 이상 그러니까 9,000원까지는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1차 목표가는 6,500원으로 잡도록 하고 손절가는 이제 4,800원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테크윙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분석해 봤습니다. 이어서 정동훈 전문가님의 지난주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포트에 총 7개 종목이 담겨있는 상태인데요. 캠트로닉스가 10% 비중이고요. ISC와 에이블 CNC, 포스코 ICT, 삼성전자 컴투스가 5% 비중, 세종이 2% 비중이고 현금이 63%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률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 시장 참 어려웠지만 수익률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먼저 캠트로닉스가 14.8%, 세종이 33.7%,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0.4%, ISC가 마이너스 2.3%, 포스코 ICT가 0.3%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종목 더 있는데요. 컴투스가 마이너스 4.3%, 에이블 CNC가 마이너스 6.8%를 기록하고 있네요.
자, 먼저 컴투스가 조금 부진했습니다. 마이너스 14.3%. 전량 매도 의견을 주셨어요. AS 부탁드릴게요. 컴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기업에 의해서 오히려 역풍을 맞은 기업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컴투스 2분기 실적이 안 좋은 거는 뭐 시장에서 다 알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만 원이었던 주가가 3만 원대로 내려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우연치 않게 또 게임빌의 2분기 실적이 나중에 발표되는데,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모바일 게임주가 큰 하락을 보이면서 컴투스가 하락을 했는데, 또 오늘 또 컴투스에 대한 증권사 보고서가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 하향, 그리고 하반기 실적이 우려가 된다, 이런 코멘트를 내놓으면서 컴투스가 오늘도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컴투스의 하락은 조금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투스는 이번 하락이나 5만 원대부터 하락했던 이런 웅덩이는 모두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지만 시장 상황 악화, 그리고 손절가를 터치했기 때문에 방송상에서는 이미 손절 처리를 하지만 컴투스를 개인적으로 공부해 보시면 얼마나 좋은 기업인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장기 투자자분들은 컴투스를 매도하지 마시고 그냥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도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에이블 CNC도 AS 받아보겠습니다. 포트 편입 이후에 좀 수익이 났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참 지금 주가가 4만 원대 아래로 떨어지면서 3만 8천 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이블 CNC는 계속 괜찮을까요? 보유해도? 에이블 CNC는 아직까지 뭐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에이블 CNC는 가장 뭐 최근에 편입했던 종목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 장에 따라서 하락한 것이다. 그렇지만 다른 종목 대비 오히려 덜 떨어진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경기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럽 경기도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직까지 순환매 장세에서 중국 소비주들은 크게 상승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 장세가 지금 경기가 계속 회복되는 시점에서 하반기까지 지속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정말 마지막에는 중국 소비 관련주, 특히 화장품주가 좀 상승률이 뛰어나지 않을까. 그 중에서도 이제 바닥권을 오래 다져왔던 에이블 CNC가 좀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좀 농후하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에이블 CNC는 목표가까지 지속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수익률이 가장 좋은 세종도 AS를 받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 주쯤 출렁임이 컸습니다. 주봉으로 봐도 장대 음봉이 그려지게 됐는데 세종 이 종목은 계속 홀딩하는 거죠? 세종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뭐 3D 프린터 대장주를 잡았는데 이번 주인가 뭐 저번 주부터 대장을 조금 뺏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대장주를 새로 잡았던 뭐 TPC, 그리고 어제부터 대장주를 잡았던 딜리 같은 경우가 있는데 저는 뭐 TPC는 나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TPC를 한번 편입을 하려고 했다가 뭐 매수가 뭐 20-30원 차이로 편입에 실패한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TPC의 모션 컨트롤 기술 같은 경우는 정말 3D 프린터에 관련된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TPC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조금은 주가적인 측면에서 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세중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세중이 지금 뭐 3D 프린터를 개발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미국의 3D 프린터, 3D 시스템즈, 그리고 영국의 이제 3D 프린터를 생산하는 기업 같은 국내 총판을 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회사 세종정보기술에서 실질적으로 3D 프린터 매출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종 같은 경우는 최근에 3D 프린터 장에서 올랐던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하락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세종 같은 경우는 3D 프린터 테마도 있지만 또 강력하게 실적이 밑받침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3D 프린터 테마에 의해서 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을지언정 테마가 수그러드는 상태에서는 세종은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우상향 추세를 보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이제 7,000원까지는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종까지 AS 받아봤습니다. 파워비법 지금까지 정동훈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증시큐 힐링 레슨 함께하겠습니다.
네, 증시큐 힐링 레슨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시장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반등 시 보유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명쾌한 상담 도와주실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포트폴리오부터 화면을 통해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총 3종목 보유하신 분입니다. 먼저 유비쿼스 매수가가 9,100원이시고요. 다음 종목은 메디톡스 매수가가 11만 3,500원, 그리고 한미약품인데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16만 7천원이었습니다. 네, 바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좀 간략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시청자님. 예, 여기 대구입니다. 네, 대구시고요. 예. 예, 일단 저희가 종목 먼저 받아봤는데 유비쿼스는 좀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최근에 매수했는데, 네. 이 매수하고 난 뒤부터 올라가지를 않았네요. 아, 그렇죠. 계속 좀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예. 예, 그래갖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요? 예, 한미약품은 했는 지가 좀 한 달쯤 됩니다. 한 달 되셨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좀 빨리 수익이 나면 좋을 것 같은데 유비쿼스가 좀 빨리 오르지 않고 있네요. 예. 네, 상담 빠르게 도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힘을 좀 내시고요. 날씨가 좀 그래도 많이 풀렸으니까요. 또 오늘 장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자, 유비쿼스 굉장히 이 종목 잘 사셨어요. 문제가 안 됩니다. 제가 이유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항상 이 통신 장비주들 있잖아요. 이 관련주들이 항상 그 가장 크게 좀 오르는 그 시점 자체가 하반기에 많이 조금 밀려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또 하나 좀 재밌는 점은 요즘에 그 LTA라는 또 새롭게 또 나오는 그 통신 주파수 건도 있고 또 하나 통신사들 주파수 싸움도 같이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관련 부품주들 역시나 조금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제 장 같은 경우, 어제 이제 저녁에 방송을 하면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 KMW라는 종목 역시나 통신 장비주 하반기를 보고서 추천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면 유비쿼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히려 KMW보다 차트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잘 박스권 상단에서 잘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이 잠시만 기다리시면 돼요. 오늘 일단은 그래도 매수가 이상으로 올라서 주고 있어요. 그 이상 가고 있고요.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을 가져와서 좀 퍼센트를 살펴본다면은 6,500원에서 한 7,500원 라인까지 반등을 줬고요. 한 12, 13% 정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7,500원에서 8,500원 정도에서 한 15% 정도. 그 다음 라인으로 다시 올라설 수 있는 가격을 판단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일단 막 9,500원에서 만원 정도까지는 무난한 상승을 가지고 올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유비쿼스는 오히려 지금 가격에 나쁜 게 아니고요. 박스권 지금 좀 확대를 해보자면요. 최근 박스권을 좀 돌파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좋은 흐름인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인 매수 자체도 괜찮다, 말리지 않고 싶은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걱정 마시고요. 실적이 정말 좋아질 겁니다. 하반기부터. 대신에 유비쿼스를 가지고 너무 짧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제 기준엔 만원 갈 것으로 보는데 그 이상까지도 충분하게 좀 더 길게 보신다면은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게 조금 더 한 번 더 말씀드려볼게요. 꾸준하게 계속 오릅니다. 계속 오르는데 지금 이게 1월달부터 해서 1월달 가격이 5,000원부터 해서 지금 9,000원이란 말이에요. 한 80%가 올랐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오르는 시기 자체가 한 7개월, 8개월이 걸렸어요. 8개월 정도가. 그러면 다시 5월달부터 해서 지금까지 오른 것도 한 3,000원 이상이 올랐는데 지금 시점부터 해서 실적은 꾸준하게 더 좋아지는데 하반기에 더 좋아진다. 이 소리라면 최소한 지금 연말까지 남아있는 기간이 4개월이란 말이에요. 4개월 정도 기간 안으로는 못 가도 지금 현재가에서 20% 이상, 한 11,000원 정도 이상까지도 갈 수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정말 좋은 차트 중에 하나이고요. 실적 뒷받침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반기 모멘텀 잘 살아있습니다. 제발 좀 이 종목은 네, 말씀해보세요. 보유해도 됩니까? 정말 길게 가져가셔도 되고요. 단기로 보실 경우에는 10,000원 정도까지 갈 거니까요. 그 타이밍 때 만약에 짧게 먹고 나오시려면 파시면 되고, 아니실 경우에는 좀 더 가져가셔도 무관합니다. 홀딩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너무 장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 장 안 좋아도 이 종목은요, 안 빠졌어요. 정말 잘 버티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이런 종목이 정말 크게 갑니다. 걱정 마시고요. 조금 예. 가져가시면 되고 뭐 다른 시청자분들도 사셔도 괜찮다고 한 말씀 드려볼게요. 자, 메디톡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메디톡스가 이건 언제 매수를 하셨죠? 메디톡스 오늘 좀 한참 됩니다. 한 2주 되셨나요? 예, 한참 됩니다. 한 몇 달 되셨어요? 예. 그게 오래되셨구나. 자, 그러면 이게 지금 11만 3,500원에 사셨는데 7월 달에 사셨는지 5월, 6월에 사셨는지 아니면 3월에 사셨는지는 제가 확인이 안 돼요. 예, 한 3월에 샀어요. 3월에 사셨어요? 예. 자, 그러면 이게 13만 원까지 갔는데. 그쵸. 8기회를 몇 번 놓쳐봤어요. 상당히 기회를 많이 놓치셨네요. 예. 그러다 계속 기다리시다가 오히려 더 빠져버렸고 예. 다시 이제 또 장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버티던 주가 흐름이 급락 나와주면서 다시 또 오늘 좀 올라주고 있는데, 자, 메디톡스에 대한 부분, 지금 이 종목도 굉장히 좀 좋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나쁜 종목이 하나도 없으세요. 다 좋은 종목이에요. 자, 메디톡스의 수급 상황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최근에 메디톡스의 수급을 딱 열어보자면요, 이 종목은 이런 느낌이에요. 이건 주체가 없다. 이건 뭐 누가 종목을 끌고 가는 것도 전혀 안 보이고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흐름 자체가 계속적으로 차트에, 이 수급에도 그렇지 차트에 묻어납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요, 어느 정도 좀 박스권 매매를 하실 수밖에 없는 모습이 나타나주거든요. 예. 잠깐 이제 안 뜨네요. 자, 박스권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닥부터 고점 라인 정도의 그 박스권 매매가 필요한 모습이에요. 자, 올해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박스권 장세를 보여줬던 그 흐름에서 보시면 바닥부터 해가지고 바닥 라인이 한 10만원 라인이고요. 고점 라인이 12만원 라인입니다. 이 흐름 추세 자체를 뚫지 못해주고 계속적인 반복적인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메디톡스의 차트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 시점의 가격대 자체는 마찬가지로 바닥권 라인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다시 한번 상승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고요. 일봉으로 돌아가 볼 때 역시나 아까 제가 그어놨던 10만원대 바닥권 라인 자체 거의 도달하자마자 다시 올라가는 걸로 봤을 때는 이 종목 다시 어디까지 갈 수가 있냐면요, 한 12만원 정도 라인까지는 무난하게 한 번 더 반등을 줄 겁니다. 이 종목 항상 최근 올해 추세가 한번 박스권 내 갇힌 이후로 10만원에서 12만원, 조금 12만원 위로 오버슈팅한 거고요. 이런 흐름이 계속 나와줍니다. 이 추세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도 상승을 줬기 때문에, 시작했기 때문에 못 가더라도 11만원 가고요. 그 다음 라인이 12만원 정도까지는 아마 한 달 안으로도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디톡스는 혹시나 하반기 실적 기대감이 또 큰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도 충분하게 10만원이 깨질 경우에도 매수가 괜찮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잘 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 날 한 번 더 빨간불이 들어온다면은 그때는 추가 매수 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역시나 좀 걱정하실 필요 없는 종목입니다. 자, 한미약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한미약품도 16만 7천원에 이것도 좀 되셨나요? 언제 사셨을까요? 요건 한 2달 됩니다. 2달 좀 6월 달에 사셨어요? 예. 사자마자 그냥 계속 빠졌던 거고, 예. 8월 초에 잠깐 팔 수 있는 기회가 7월 말에 잠깐 있었지만서도 사실 이때 올라갈 것 같은 생각에 정리가 안 되셨던 거, 저도 마찬가지로 그랬을 거고요. 자, 그 흐름인데, 한미약품 역시나 좀 차트 흐름 모양새가 지금 보면요, 그러니까 7월 중순에 보여줬던 그 전저점 부근으로 딱 도달한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 다시 5월 고점을 찍고 난 이후부터 해서 주가가 흘러내려가다가 새로운 가격대를 형성하는 듯 싶은 모양새가 그때가 매수하신 타이밍이었던 6월 초였고요. 그 이후부터 해서 다시 주가가 흘러내려주면서 바닥을 다시 만들어주는 모습이 나타나줬다는 거죠. 그럼 이 흐름에서는 다시 W자 패턴 자체를 전 고점 라인까지, 이 라인이에요. 전 고점 라인에서 한번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W자 패턴의 첫 번째 V라인이 완성된 흐름이고요. 다시 두 번째 W자 패턴 자체를 그려주면서 주가가 다시 상승을 주면서 전 고점 라인까지의 상승을 조만간 다시 시도할 겁니다. 그 17만원 정도 라인인데, 수급에서 그 가능성이 있는지 좀 살펴볼게요. 자, 한미약품입니다. 오늘의 상승폭과 더불어서 지금 기관들이 다시 조금씩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잠정치가 혹시 잡혀있나 보면은 역시나 오늘 외인들과 기관의 매수가
잡힙니다. 연기금에서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요. 그러면은 역시 이 종목은 조금 최근에 연기금 수급이 돌아오는 모습 포인트가 좀 잡히기 때문에 조금 상승 쪽에 무게를 두시는 게 맞다고 판단이 돼요. 좀 더 상승 쪽으로 돌아서면서 주가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포인트 자체 충분하게 조금 더 좀 크게 해서 볼게요. 충분하게 어느 정도까지가 좀 도달 가능할까요? 제가 볼 때는요, 이 부분까지, 여기 동그라미 쳐놨죠? 16만 5천, 17만 원 정도까지의 반등이 조금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하지만 좀 목표가 자체를 이렇게 잡아드리고 싶어요. 1차적으로는 제가 한 16만 원 라인을 잡아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 이평선들이 서서히 지금 밀집이 되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60일, 120일, 보시면 좀 밀집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라인들이 아마 고스란히 따라가면서 16만원 정도에서, 지금 반등을 줄 거니까요. 16만원 정도에서 그림을 그려줄 겁니다. 그러면 16만원부터 해서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 단기적인 차익 실현, 심리적인 물량들이 또 나올 가능성이 좀 있고요. 좀 더 오버슈팅을 해서 얼마까지 말씀드렸던 17만원 정도까지 가격은 오버슈팅으로 잠깐 할 수가 있어요. 그 포인트를 놓치지 마시고 빠져나오시거나 아니면은 16만원 넘어갔을 때는 조금은 그러니까 비중을 좀 줄이시거나 손절을 좀 하셔가지고 빠져나오시는 전략도 나쁘진 않은 종목이다. 일단 지금 상태는요, 흐름이 좋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시는 걸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예, 어머니. 예. 상담 여기까지 도와드릴게요. 기운 내시고요. 예. 네, 주말 즐겁게 너무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아유, 힘이 납니다. 이렇게 또 칭찬을 받으니까요. 예, 자, 이어서 두 번째 전화도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예, 지금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내가 파라다이스요. 파라다이스요? 예. 주가가 참 지난 한 4거래 동안 많이 빠졌어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어떻게 되시죠? 예? 매수가가 어떻게 되시죠? 22,800원. 22,800원이요. 비중은요? 예? 비중이요? 40%. 40%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빠르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이거 혹시 언제 사셨죠? 한 달 다 돼가지 싶어요. 한 달 정도? 예. 혹시 제가 아침에 방송할 때 사셨나요? 하여튼, 예. 하여튼, 그때쯤 된 것 같아요. 그때쯤에 제가 손절을 치고 나온 종목인데, 예. 지금 이게 갈 수 있을 거란 판단 하에 어느 정도 61선, 120선 아래에서 좀 잡은 그 모습이세요. 그래서 저도 그때 추천 한번 드렸다가 꺾이는 추세 나와서 안 되겠다 싶어서 마이너스 이 종목을 그 당시 한 4% 정도의 손절을 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흔들리고 있는 게 장 빠지니까 같이 빠졌다가도 또 하나 이제 악재로 작용한 게 이 레저세 부분이란 말이죠. 그럼 지방 도시 쪽에 레저세이 부과가 되면서 당연히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매출이 빠지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지방에서 지금 세금을 늘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가장 좋은 타겟이 카지노주였던 거죠. 그래서 레저세를 맞게 됐는데 이게 흐름 자체가 지금 살펴보자면요. 파라다이스 주가 흐름 좀 주봉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요. 주봉이 좀 안 뜨네요. 자, 먼저 레저세 부과가 이제 9월 달부터 해가지고 이제 상정을 시키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연히 그 영향 따라서 또 한 번의 하락폭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GKL 같은 경우에도 같은 추세로 흔들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파라다이스는 그나마 GKL 대비해서 좋은 점을 하나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파라다이스는 그룹을 조금 통폐합을 좀 했기 때문에 좀 더 순이익 부분에 있어서 GKL 대비해서 훨씬 안정적으로 순이익이 좀 더 가중되면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주가 흐름 자체가 큰 폭의 하락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고 다시 조금 반등을 줄 겁니다. 자, 주봉을 열어놨는데요. 주봉상으로 봐서도 지금의 라인 자체가 주봉 60주선에 딱 하단부에 걸리면서 주가 다시 안착을 시켜주는 흐름. 이 추세라면은 한번 1차적으로는 반등을 다음 주부터는 한번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종목이 좀 더 흔들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 말씀드려보는데 아마 그래도 시가총액 2위부터 지금 5위까지 파라다이스가 밀리긴 했는데요. 충분하게 매력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반등을 다음 주부터 줄 가능성이 높아요. 대신에 다음 주가 됐는데도 반등이 안 나온다. 그때는 정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때 반등이 안 나온다면요. 되도록이면 좀 안타깝지만
비중을 줄이시거나 정리를 하시는 전략 필요하다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그 매수인 가격대는 언제쯤 올까요? 얼마나 기다리실 수가 있을까요? 한 9월달까지는. 9월달까지는 괜찮으세요? 예. 자, 매수하신 가격이 지금 좀 높으시잖아요. 9월달까지, 그러니까 한 달 남았는데, 9월달에 이게 의외에 상정이 됩니다. 레저세 관련해서. 그럼 당연히 9월달 내에도 크게 조금 안 좋을 수가 있는 모습. 하지만 이 이슈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요. 9월달에 저기 중추절이 있습니다. 중국에. 추석이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국내로 들어온 여행객들이 많이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 이슈로 인해서 한번 주가가 튀어오를 겁니다. 며칠 갈 수도 있어요. 그때 이용하셔가지고 조금 빠져나오시는 전략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아마 1차적으로 한 2만 1,000원 정도 이상까지는 올려놓을 수가 있거든요. 얼마요? 2만 1,000원 이상까지 가능하니까 그때 그러니까 중추절을 보셔야 돼요. 중추절, 추석 이슈. 중국의 추석 이슈로 인해서 상승을 줄 겁니다. 그 포인트를 받아서 좀 더 가서 상승을 줄 수 있는 포인트가 다음 달에 있긴 해요. 하지만 얼마나 잘 갈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저도 장담은 못 드리겠어요. 그때 돼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조금 궁금하신 점을 상담을 한번 더 주십시오. 자세하게 제가 다시 상황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 세 번째 전화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시는지요? 네, SO이라고요. 네. KTNG. 네, SO일과 KTNG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SO일은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뭐 크게 손해는 아니시고요. 아니, 오히려 뭐 조금 손해시네요. 네, 매수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매수가가 잠깐만요. SO일은 78,500원이고요. 네네. KTNG는 74,900원. 자, 두 종목 다 배당주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예, 그것 때문에 사실은 좀 주안점을 주고 샀거든요. 그러면은 잘 하셨고요. 배당의 가장 좋은 시기가 바로 이 시기죠. 8월부터 9월. 그때 네네. 가장 좋은 배당 시기인 거 잘 아실 거예요. 그때 그래서 매수하신 것 같은데 네. 조금 더 배당주를 이제 보셨기 때문에 단기적인 추세 하락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 근데 SO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두 가지 호재 악재가 겹쳐 있잖아요. 네. 양쪽 하나 축소에 대한 부분 때문에 유가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네. 리비아 사태 때문에 유가가 오르기도 하고. 근데 네. 전반적인 큰 추세의 흐름은 양쪽 하나 축소기 때문에 유가가 흔들리는 경우.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약간 흔들렸지만서도 추세를 이탈하진 않았어요. 네. 그러면 SO일은 지금 시점은 제가 보건데 제 판단에는 완전 바닥입니다. 네. SO일의 비중 자체는 크게 잡으셔도 상관은 없고 네. 오히려 지금 시점부터 계속 가져가신다면은 네. 이게 옛날 추세를 말씀드려 볼게요. 주봉으로 살펴보자면요. 예전에 항상 SO일이 그러니까 아무리 주가가 흔들리더라도 네. 항상 그러니까 7, 8월 그러니까 딱 그때 대비해서 12월 달의 주가 흐름 자체는 항상 높게 보통은 나와줬어요. 2011년 네. 당시 그 위기 때 빼고. 그래서 그 추세 자체가 이번에도 나올 가망성이 저는 좀 크지 않나. 못 가더라도 거의 똔똔 자체에서 끝났던 부분이라서 배당에 대한 수익으로 항상 수익이 났던 종목이 SO일이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 시즌 자체는 오히려 완전 바닥을 바닥 추세를 완전하게 만든 이후에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그 흐름이기 때문에 아직 20일선도 돌파 못했습니다. 그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보건데 연말까지 SO일의 가격대는 한 9만원 이상까지는 안착을 시켜놓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배당까지 같이 드실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네. 걱정 마시고 좀 가져가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KTNG는 사실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종목은 아닙니다. 네, 너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네요. 자, KTNG 주가가 사실 그렇게 막 녹록치만은 않아요. 네. 오히려 KTNG보다는 네. SO일이 있으시니까 파셨다가 주파수 경매가 끝나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아마 다음 네. 달쯤에. 그러면 네. 그때 끝나고 나서 악재가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네. 그때 SK텔레콤을 오히려 사세요. 배당주를 노리신다면. SK텔레콤이요. 네, 그게 훨씬 나을 수가 네. 있습니다. KTNG 같은 경우에는 뭐 담배값 인상 뭐 이런 거 호재로 작용하다가도 금방 급락해버리는 모습이고 항상 주가 흐름이 그렇게 크게 잘 움직였던 흐름이 있지만서도 2011년과 2012년도에 한 번 다 해먹었어요. 상승폭을 주도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약간 조금 차트상의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네. SK텔레콤이 그 경매 이슈 끝나고요. 네. 주파수 경매 끝난 이후에 들어가시는 전략을 하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예, 상담 여기까지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수현 대표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많이 힘든 장이었죠.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오후장 파워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